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잘 붙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동성에선 여러분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들고 있는 게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왜냐면 기업 자체에 뭔가 악재가 터져가지고 그 녀석만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외부적인 영향, 뭐 다 아시겠지만 이란 전쟁 이슈로 인한 하락, 그 다음에 이제 WTI 유가 상승이 계속해서 크게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가와 함께 시장을 들여다보긴 하셔야 되는데 G7 국가들이 지금과 같은 이란발 유가 급등의 전략 비축률을 공동 방출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오면서 이런 식으로 유가가 한때 120불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꺾였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 더 추가적인 급등을 할 때와 또 급락할 때 국내 증시가 그렇게 큰 변동성이 사실은 없었어요. 계속 하락해 있긴 했었지만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 9시에 여기 유가가 105불 정도 할 때 그때의 시세와 120불까지 치고 올라갈 때 정확하게 118불이거든요. 이렇게 폭등을 할 때 우리나라 주가종합지수에서 추가 하락이 크게 없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걸렸던 서킷 브레이커를 기점으로 해서 장중에 저점이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웃긴 거는 오늘 장중에 강세 흐름을 보였던 자산이 바로 또 코인이에요. 코인.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에도 하락해야 될 명분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는데 더 안 빠진다라는 거는 진짜 바닥이 왔다라고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제가 코인에 대해서도 한번 풀이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되게 매력 있는 자산이 되어버려서 뭐 코인을 우리가 더 이상 도박처럼 생각할 만한 그런 자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거, 삼성 SDI 주가를 보시면 여러분들 코스피만큼도 안 빠져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변동성 엄청 크고 지난주 이틀 동안 나왔던 이 장대 음봉 그 저점 부근까지 대략적으로 한 5080, 5090포인트 정도거든요. 그 정도 라인까지 하락을 하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5000포인트를 단기 하방 지지선으로 좀 체크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35만원까지는 빠져 있어야 정상인 거거든요. 지금 시장 대비해서.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38만 8천원 정도에 머물러 있죠. 시장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료가 너무 많은데 첫 번째로는요, 뭐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기사가 또 올라와 있죠. 결국에 이제 상용화가 빨라진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모멘텀인 거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이제 AI랑 엮여가지고 ESS가 어느 정도 반등을 좀 보여주긴 했었는데 제대로 시세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유가가 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기름을 대체할 만한 거, 석유를 대체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가 그나마 현실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뽑아낼 수 있는 거. 물론 뭐 바람이 많이 안 불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일단 풍력, 태양광은요 생산할 수 있는 터빈이나 패널만 설치를 해놓으면 어쨌든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결국에 뒤따라오는 거는 또 ESS겠죠. ESS는 신재생 에너지랑 무조건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는 또 2차 전지고, 이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유가가 급등함에 있어서 오히려 반사수혜를 일부 보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빠졌어요. 그렇다고 뭐 안 빠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내일부터, 내일 3월 10일부터 노랑봉투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노랑봉투법이 시행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 또 로봇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로봇 하면은 뭐가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일 것이고, 그러면 또 뭐가 따라옵니까? 전고체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2차 전지 섹터, 특히 삼성 SDI는 겹겹이 호재인 거죠. ESS에 대한 호재도 당연히 갖고 있고 전고체 호재도 당연히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는 그래도 양호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그래서 최하단선 35만원 선을 깨지 않으면서 지지받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이 인상적인 모습은 35만원에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놨죠. 이 선만 놓고 보시더라도 지난 박스권 고점, 급등 이후에 눌림목의 박스권 저점, 최근에도 또 눌림목의 박스권 저점과 61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아주 핵심적으로 지켜줘야 될 35만원을 지켜냈다라는 거는 이거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장이고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거나 의미 있는 시세를 유지해주는 종목들은 꼭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제가 몇 종목 여러분들께 풀이를 해드렸지만
하지만 보수적인 성향이신 분들, 그 다음에 보통 여러분들 뭐 우량주 같은 거 많이들 찾으시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하시고 하실 텐데,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꺾이기 때문에 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도 여러분들께 계속 언급드렸지만 삼성전자 매수할 바에는 삼성 SDI를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보다 삼성 SDI가 더 좋으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결국에 주식이라는 거는 이 재료와 모멘텀이 결국에 수급을 불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급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냐라고 놓고 봤을 때, 실적적인 측면으로 밀어올릴 수 있는 가치주 성향이라든지, 또 많은 개인들이 그냥 살 거 없으면 삼성이나 사자 해가지고 전부 다 너도 삼성을 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시장 안에서 대시세를 만들어내고 큰 시세를 만들어내려면 몸집이 큰 놈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 몸집이 큰 놈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이저들이 사줘야 된다. 근데 그 메이저는 누구예요? 외국인이나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 외국인 기관들은 지금 삼성을 더 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분간 환율 비싸고 유가 높고 개인들이 이렇게 해서 계속 물량을 뺏어가는데 굳이 삼성을 살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삼성이 더 빠지면은 그 자리에서는 매수할 메리트는 있을지 몰라도 현재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뭐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삼성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을 부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매도를 하려고 리포트를 써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사실상 우리가 그 의도까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보이는 거 너도 나도 쉽게 돈 버는 그 내용들만 가지고도 수익을 내고 계십니까? 쉽게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결의 방향의 그런 생각보다도 약간은 우회적으로 더 돈이 될 수 있을 만한 거, 특히 빈집털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도 하는데, 빈집털이 할 수 있을 만한 섹터나 종목들에다가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특히 또 중요한 거, 코스피보다는요 코스닥을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뭐예요? 첫 번째로는 바이오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2차전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로봇인데, 뭐 반도체 소부장도 밑에 껴있긴 합니다만 비중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바이오가 1순위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이오 매매하기 어렵잖아요. 2순위는 뭐야? 2차전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도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솔직히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유에 대한 리스크가 결국에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과, 그러면 신재생은 결국에 또 뭐가 필요하다? ESS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가 있습니까? 유럽판 IRA라고 불리는 IAA가 있죠.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이 유럽에 공장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현지 내에서 생산하고 중국산 소재 쓰지 마라, 이제 큰 틀은 그건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또 한국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배터리라는 거, 2차전지라는 거는 돌고 돌아서 결국에 한국 배터리밖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또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또 다른 모멘텀인 거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는 것도 2차전지고, 모든 게 다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모든 게 데이터가 검증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팔아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이제 증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펀드 150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저리로다가 대출을 해준다라고 했고, 그게 전고체 라인에 들어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또 뭐 1,00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뭐 대출까지 저금리로 받아오고 있고,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재원도 돼, 투자할 수 있는 기술도 돼. 업황이 안 좋은 거 이제 극복 다 했어?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기술과 또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 이거 말고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도 여러분들 오늘 안 간다, 내일 가야 된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조건 모아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삼성 SDI 셀기업 중에서는 그냥 탑픽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장비주 PNT, 이 PNT도 생각보다 시장에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상마다 여러분들께 자주 설명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그나마 빠졌죠? 이거 진짜 메리트 있는 가격까지 와버렸다. 그래서 빨리 오를 주식을 찾는다면은 PNT가 해당은 안 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느긋하게 모아가지고 추후에 100% 200%의 수익을 터쳐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PNT 저는 모아가는 거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만 원을 안 깨는 게 가장 베스트긴 했는데,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지금 10만 원을 깬 거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러면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더더욱이나 메리트 있는 가격이 됐고, 극단적으로 8만 원 밑으로는 거의 깰 확률이 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96,000원 부근에 한번 매수를 하셔도 되고, 많이 빠져야 20%인데 그러면 9만 원을 혹시나 깨버렸다, 그럼 9만 원 밑에서는 조금 더 2차적으로 매수를 해보셔도 좋은 거고, 그래서 요 정도만 들고 계셔도 2차전지 게임 끝납니다. 근데 이제 나는 좀 더 화끈하고 대장주를 매매하겠다, 그러면 에코프로죠. 에코프로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시장 급락 나왔던 거 지난주에 하락 여기죠.
근데 지금 어때? 얘는 오히려 회복해서 지켜주고 있잖아요. 2차전지 지금 센 거예요. 빠졌네 안 빠졌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내 시장이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로 지금 변동성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주가가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메리트 큰 겁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봉 기준으로 했을 때 녹화 시간 기준으로도 유가가 조금씩 더 빠지곤 있네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가가 한참 튀어오르다가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점이 첫 번째로 긍정적인 거고, 튀어오르려고 할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려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또한 긍정적인 거고, 일단 이란에서는 모즈타바라는 차기 최고 지도자가 이제 픽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가라든지 증시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선출이 됐다라는 거는 역시나 또 제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차남이 어떤 노선을 선택할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유가가 이 정도로 변동성을 크게 나타낸 거는요, 1988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988년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이란과 이라크 전쟁이 끝난 해예요. 그 당시에 미국 해군이 페르시아만에서 이란이 부설한 기뢰에 피격이 됐었거든요. 그때 대규모 공격을 단행해서 이란 해군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이 강제로 그냥 열어버렸는데 그게 1988년도예요. 그래서 88년도 후반에 유가가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중동 산유국들이 감산 합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 풀어대는 물량들을 줄여버리겠다라는 거죠. 생산을 줄이겠다고. 그러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역대급으로 가장 빠르고 공격적으로 튀어오르는 그게 지금 바로 최근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내용들은 결국에 단기적으로 다 지나가고, 유가 상승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영향을 받는 내용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제가 영상에서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유가가 튄다라는 거는 가장 이제 똥줄이 타는 건 트럼프예요. 결국에 본인은 아닌 척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다? 유가예요. 유가. 물가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깊으니까. 그럼 이제 11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 중간 선거 전에 유가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데 이 급등세가 잡히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 역시 어디? 미국이에요. 미국.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막 100불 이상에서 유지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 종목들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다시는 보지 못할 가격까지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오버해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뭘 지금 당장 사야 되냐라고 하면은 사는 거는 겁나죠, 여러분들. 그럼 못 사면 그냥 가만히라도 계시면 됩니다. 그게 최상의 대응 조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제가 무료방에서 또 여러분들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한번 코멘트를 좀 들어보시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거나 팔거나 버티거나 하는 정신력과 멘탈 관리 등등 모든 걸 제가 다 해드리고 있어요. 보세요. 영업 한 글자 없죠. 영업 없이 여러분들께 정말 진솔하게 솔직하게 정확한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현재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세요. 이거 500명까지만 열어놨고 이제 진짜 다시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명까지니까 28자리 남아있죠? 꼭 지금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제가 입장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쪽으로 신청해 두시면 되시고, 이제 전쟁은 여러분들 참고로 언제 끝나나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정점이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전쟁의 정점을 딱 맞이했을 때 그 정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사야 될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점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차피 저는 종목은 다 추려놨어요. 여러분들께 싹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나중에 나갈 때 나가시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나가셔도 되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을 확인하신 다음에 김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방에 꼭 한 번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유익한 정보들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아마 나가기 싫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번 하락장을 준비를 잘 해야 올해 연말까지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김 대표가 가이드 잘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김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요거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멤버십으로 다이렉트로 오셔가지고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 제대로 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뭔가
기회로 좀 삼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렉트로 멤버십에 오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봅니다. 영업적인 멘트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시장에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승부를 띄우지 않으면 언제 돈 벌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올해는 다시는 못 볼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소한으로 공부방에는 꼭 한 번씩 입장을 해둘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되는 변동성에 여러분들 많이 좀 놀라고 힘드신 시간이 되고 계실 텐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 정도의 시장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런 시장 여러 번 봤습니다. 수차례 봤고요. 충분히 다 흘려보내면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니까 너무 겁먹지 않고 잘 넘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멘탈 관리가 어려우시면 공부방에 꼭 한번 입장해 보세요.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